최근 전기 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자전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발목을 붙잡고 있던 전기 자전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전기 자전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 나오셨습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까? 자전거법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된 건가요? 네, 3월 1일 통과된 법은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에서 네. 전기 자전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파스 방식이라고 이제 페달 보조 방식 자전거, 네. 그다음에 속도는 25km 이하, 무게 30kg 이하. 네. 그 한해서 이제 일반 자전거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년 3월부터 이제 일반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기존에는 전기 자전거가 못 들어갔었습니까? 현재는 법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죠.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아, 오토바이. 예. 확 달려가니까 속도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군요. 그게. 속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전기 자전거가 운동기 부착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와 같은 개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3월 2일 날 그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는 25km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스로틀 방식이라 그러는데 네. 페달을 이제 돌리지 않고 네. 스스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 그거는 전기 자전거로 인정이 되지 않고 네. 그 이제 파스라고 합니다.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예. 페달을 돌려야 전기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예, 페달 보조 방식만 전기 자전거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전기 자전거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판매 매출이라든가 소비자들이 그런 상대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인데 내년 3월.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문도 많아지고 있고 판매도 네. 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그 배터리 같은 경우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전기 자전거가 이렇게 호환을. 가장 큰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기술입니다. 예. 과거는 배터리 기술이 이제 좀 떨어져서 너무 크고 무거웠죠.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작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일단 중국 요인.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고 또 생산하는 나라인데 네. 그 매연이 심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라든지 이제 그 스쿠터 같은 거를 전기 자전거로 바꾸는 아,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체제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전기 자전거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면서 그게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급된 그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전기 자전거는 아주 인기가 크군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네. 이제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값도 싸고 네. 네, 또 정부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전기 자전거는 예를 들면 오토바이 면허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니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겁니까? 현행법상으로는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니까 50cc 이하 그 운동기 부착 자전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운동기 면허라든지 아니면은 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이제 면허도 있죠. 네, 그 면허가 있으면은 따로 면허 없이 이제 탈 수는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요즘에 다 자동차 면허가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 면허라든가 그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전기 자전거는 탈 수가 없는 거군요.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그게 이제 내년 3월부터 바뀌는 거죠. 아, 내일부터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니까 25km 이하의 그런 자전거는 아까 어시스트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페달 어시스트 방식. 네네. 그런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중국 외에 다른 시장,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전기 자전거가?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미국 같은 네.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 있죠. 전기 자전거는 법적 제도로 이렇게 정비가 다 되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페달 보조 방식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이미 네. 일반 자전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예. 그게 가장 광범위하게 이 전기 자전거가 소비자들에게 쓰이는 곳이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중국하고 유럽입니다. 유럽이요? 예. 중국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장도 가장 크고요. 대충 얼마나 그게 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그러니까 1년에 그 전 세계 이제 그 전기 자전거 생산량이 1년에 약 한 4,500만 대 정도 되는데 4천만 대가 중국에서 팔립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나머지가 한 10% 정도가 이제 유럽에서요. 예, 유럽이고. 그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매연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예. 이런 그 원동기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지는 효과가 더 크겠네요. 전기 자전거가. 그렇죠. 이제 그 전기 자전거가 일단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가격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해요? 전기 자전거인데. 가격이 사실 천차만별인데 네. 그것도 시스템에 따라서 모터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네. 보통 100만 원대 초반 또 비싼 건 400만 원대, 5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오토바이 원동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싼 건가요? 비슷한 거죠? 스쿠터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죠. 뭐 스쿠터나 오토바이하고 비슷한 편인데 가격이 네. 물론 오토바이도 굉장히 비싼 것도 있죠. 네. 근데 자전거이기 때문에 또 운동이 네.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 전기 자전거 시장은 아직 뭐 규모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연간 자전거 판매량이 한 200만 대 되는데 네. 전기 자전거는 15,000대, 2만 대 정도로 1%,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도 되겠죠. 내년에 3월 2일부터 이제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은 아무리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시행은 이제 내년 3월인데 네. 올해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준비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네. 근데 일단 그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벌써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네. 그 규정은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단속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긴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타고는 많이 있죠. 그게 이제 25km를 속도 제한이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그렇죠. 그 페달 보조 방식도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스로틀, 오토바이 같은 그런 방식도 지금 현재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스로틀 방식은 전기 자전거로 이제 자전거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그 자전거로 인정받는 그 페달 어시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럼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전거 도로를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만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 전기 자전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도 대표님 뭐 이제 언론에 계시니까 그 전기 자전거를 관련법을 통과시켜서 만약 전기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서울 시내 이 도로 교통망이라든가 도로 교통 환경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자전거가 사실은 법적으로 차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서는 일반 도로에 가장 갓길을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위험하잖아요. 좀 위험하죠, 사실상 그 시내에서는. 많이 위험하죠. 잘못하면 확 뒤에서 받아버리면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네. 이제 공유 개념이 필요합니다. 도로 공유.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네. 자전거와 서로 이렇게 오토바이라든지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길을. 네. 근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약간 그런 어떤 배려심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그 외에 사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돼 있는 편입니까? 그렇죠. 한강 외에 뭐 한강 지류 전체 다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것만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 제가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원동기를 대체제로 하면서 이제 그런 매연이라든가 환경 오염의 효과를 절감시킨다. 결국 전기 자전거가.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전기 자전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그만큼 많이 타야 되겠죠. 많이 타면 효과 있겠죠. 속도도 25km면 좀 약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아, 그게 이제 25km를 넘어가면은 네. 물론 더 빨리 더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사람 힘으로. 근데 25km 넘어가면 모터에 이제 보조 힘이 끊어지는 거죠. 네. 예. 그 이상은 이제 다리 힘으로 달려야 되겠죠. 모터가 좀 어떻게 큽니까? 작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모터가 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모터 출력은 와트로 표시를 하는데 네. 뭐 전력기구, 전열기구들 다 와트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250와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좀 더 큰 거는 500와트짜리도 있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뭐 개발이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네요. 전기 자전거가. 앞으로 더 이제 기대되는 기술은 배터리가 더 작고 가벼워지는 거. 그렇겠네요. 보통 저희가 이제 10년마다 배터리 무게가 이제 반으로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핸드폰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옛날에 네. 15년 전하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모터도 점점 더 작아지고 이제 소음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지금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는 뭐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전거 업체 그런 데서 하나요? 예, 국내 업체들 대개 다 자전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국내에서 완전 생산은 좀 드물고요. 아, 그래요? 주로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렇게 OEM으로 많이 가져오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기술적 제한 때문에 그럽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임금비 문제죠.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게 부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노동집약 산업이죠. 대표적인. 그 임금비가 올라가면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저런 쪽에 많이 가 있죠, 공장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매출이 상당히 신장된다면 국내에서도 뭐 할 수 있겠네요. 자전거 산업 자체. 그렇죠. 근데 전기자전거는 이제 그 산업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네. 배터리가 우리가 세계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대기업이 이제 몇 개 네.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현재 해외 유명한 그 전기자전거 업체들도 다 그쪽 우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산업적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군요. 예. 근데 전기 자전거 타다가요. 고장나면 그런 걱정도 드네요.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게- 현재는 좀 많이 자전거 그 고치는데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기 자전거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좀 정도 문제인데요. 기술이 있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전기 자전거인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업체에서도 그 이제 AS만 갖추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네. 그런데 현재도 도시권에 사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웬만큼 AS망이 다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 전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큰 고장은 잘 나지는 않는데 네. 모터하고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인이 좀 수리하기는 힘들죠. 근데 그 전기 자전거예요. 근데 자전거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운동하려고도 많이 하잖아요. 전기 자전거는 좀 운동 효과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효과가 적은 편이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페달 보조 방식이기 때문에 운동이 되죠. 아, 운동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힘이 덜 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힘으로 2배 이상, 3배 이상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원래 이제 100의 힘으로 예를 들면 10km 달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은 30km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행이 되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더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즐길 수가 있죠. 그 멀리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 봤을 때는?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괜찮은 것들은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게 페달 보조 방식인데 네. 그 페달 그 보조 강도가 있습니다. 네. 보조 강도를 높이면은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되고 네. 낮추면은 뭐 예를 들면 페달링을 좀 많이 돌려야 되겠지 발을. 그럼 하루에 100km도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에. 100km면 뭐 인근 서울 근교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충분하죠. 있겠- 충분합니다. 네, 충분하죠. 그렇군요. 한 대 한 100만 원. 제일 싼 게 100만 원 정도요. 물론 그 아래 급도 있습니다만 근데 네. 그 아래 제품들은 모터가 옛날 구식 방식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모자를 요새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네.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네.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헬멧을 꼭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일반 자전거는 아직 헬멧 그 착용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네. 권장 사항인가요? 권장 일반적으로? 사항이죠. 아. 근데 헬멧은 꼭 쓰셔야 되죠. 네. 그거 안 쓰게 되면 다른 안전 관련 법이라든가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기 자전거가 이제 대중화된다 그러면은? 일단 그 안전 개념에서 이제 그 일반 자전거에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헬멧이라든지 안전 장비가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번에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외발 전동 휠이라든지 네. 전동 킥보드라든지 뭐 세그웨이 방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법이 없어서 현재 탈 곳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 다음으로는 그쪽 관련 법도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추세 자체가 이러한 그 전기 자전거 아니면 자전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법적 어떤 장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마련돼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전기차도 그렇죠. 네. 전기가 그렇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 제도가 법이 이래되면은 민간 분야를 먼저 앞서가기는 힘들거든요. 네. 근데 선진국보다 외국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자전거 생활 김병훈 대표였습니다.